어느 날 갑자기 트레이딩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됐어요. 제가 저의 어떤 트레이딩에 있어서의 을 정한 날이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로는 세상이 달라졌어요. 한국에서도 수학자 출신의 투자 전문가가 계셔서 오늘 그런 분을 모셨습니다. 서울대 수학과 그리고 독일의 본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무려 17년이나 수학을 연구하신 수학자께서 투자의 세계로 뛰어들어서 좋은 성과를 내고 계시다고 해서 모셨습니다. 김윤수 크레페다 펀드의 이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이 투자의 세계랑 수학이랑 좀 통하는 게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자신 보기에 있었는데, 수학을 하셨으니까 네. 처음부터 투자는 엄청 잘하셨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근데 처음 시작했던 시기가 이 주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2000년 초예요. 22년 전. 네네. 2000년. 그때가 그냥 IT 버블이 막 꺼지고. 꺼질 네. 때이기 때문에 암만 잘해도 제가 봐서는 그래도 많이 안 깨졌거든요. 그 정도면 잘한 건데 그때 재미를 보기가 쉽지가 않았죠. 운이 네네. 아주 좋다면 모르겠는데 제가 뭐 진입 그런 편은 시점이. 아니었고. 네. 예. 근데 그 이후로도 뭐 좋은 시절도 있긴 했었는데 특히 선물 옵션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이게 뭐 주식 시장이 쭉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돈 버는 거 아니거든요. 깨지기도 그렇죠. 하고 네네. 반대로. 예. 어쨌든 트레이딩이 쉽지 않았어요. 네. 더군다나 파생 상품 너무 어려운 시장이죠. 예, 그렇죠. 예. 그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트레이딩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됐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날이 뭐냐면은 제가 저의 어떤 트레이딩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매매 철학을 정한 날이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로는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저 맨날 꼬라박기만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실수란 실수 이런 거 다 했거든요. 근데 매매 철학을 정한 이날부터는 계속 우상향이에요. 네. 100% 원칙을 준수하는 저만의 비결인데 네네. 첫 번째는 원칙이 명확해야 돼요. 원칙이 명확해야 된다. 예. 네. 이게 좀 헷갈리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어디까지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어떤 그 유격, 재량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필수 이런 구분도 필요하고 투시 하나 안 틀리고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 돼요. 아주 명확해야 돼요. 이게 좀 그럴싸하게 이런 거 같기도 하고 저런 거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토대를 쌓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이제 금방 무너져요. 이런 거 같기도 하고 저런 거 같기도 하고 하면은 그러니까 외워야 할 거는 확실하게 제대로 외워야 되는 건데 어쨌든 이 원칙에 있어서도 내 원칙이 정확히 뭐다라는 거가 아주 명확해야 돼요. 네네. 변명의 여지가 없어야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원칙은 사람이 특히 내가 지키기 쉽게 만들어야 돼요. 단순하게 만들라는 뜻인가요? 단순하게 플러스 지키기 쉽게. 편리하게. 네. 덜 좋더라도 내가 지키기 쉬운 원칙만 만듭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이 원칙 비준수에 대해서 사람 다 누구나 그런 거야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술 마시고 뭐 다 그렇지 사람 다 그래. 그렇지. 네. 야 이번에 나도 그랬어. 네. 그러면 네. 그래 참 안 됐다 이렇게 네. 얘기도 네. 하는데 안 돼요. 원칙 비준수에 대해서는 저는 무관용을 준수합니다. 이게 특히 왜 그러냐면 제가 스스로 트레이딩에서 날린 것도 있지만 누구에게 이렇게 맡겨서 그 날려먹은 게 훨씬 더 많아요. 네네. 위임하는 경우. 그래서 네네. 위임 같은 건데 그런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근데 보면은 난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하겠다라고 하는 그 원칙대로 해가지고 망했으면은 기분이 안 나빠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놓고 그 남의 돈 맡은 사람들이 그 자기가 세운 원칙도 못 지켜가지고 그냥 막 하다가 날리면은 더 기분 나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거가 좀 많이 쌓여서 저는 원칙을 특히 이렇게 준수하지 않는 트레이더에 대해서는 저는 사람으로 안 봅니다. 거의. 네네. 이런 무관용을 지키는 거가 자세를 취하는 거가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원칙을 지키는 습관을 조금만 들이면은 금방 이제 습관화됩니다. 습관을 들여야 된다. 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가 욕심 억제예요. 한마디로. 제가 왜 깨졌나를 간만에 봤더니 네. 욕심 제가 좀 많이 부려서 깨졌더라고요. 근데 사실 투자하는 사람들 다 욕심을 내고 욕심 그렇죠.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 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래서 욕심 억제라는 걸 갖다 매매 철학으로 세웠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욕심이 많기 때문에요. 나한테 욕심이 있으면은 이 트레이딩 세계 자체가
시장이라든지 이런 거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자기 욕심이 낀 눈으로 보면은 자기 원하는 대로 보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예. 내가 이걸 정말 끝을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에 있는지, 그런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부터 보고 명확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는 암만 꿈이 좋다고 안 되는 꿈을 위해서 하는 거는 그건 좀 바보인 것 같아요. 네. 아니 최대한 노력을 하긴 하겠지만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절대로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건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히 손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포기하는 것도 용기고 그것이 아주 투자에서 중요한 것일 수 있다 말씀이네요. 네. 아, 그리고 제가 이쪽에서 해보니까 진짜 좋다라고 하는 방식이 분산 투자예요. 네, 분산 투자, 예. 포트폴리오 구성. 예. 그리고 또 주식시장에서 네네. 유일하게 수학적으로 증명된 유일한 방법이 바로 분산 투자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종목을 분산하는 것도 있고 또 시간적으로 분산하는 것도 있고 또는 전략 자체를 갖다가 분산하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네. 예. 전략을 분산한다는 게 어떤 거죠? 예를 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 트레이딩들을 이렇게 구매를 해서 네. 그래서 좋은 것들만 모아서 아, 그 FX 마진으로 24시간 돌린 적이 있어요. 네. 외환 거래를. 네. 네. 물론 제가 만든 시스템들도 좀 섞어가지고 그때 돌렸던 시스템들이 한 15개 이상 됐던 것 같은데 그걸 딱 차트 한 80개에다가 걸쳐가지고 자동 매매를 했었거든요. 네네. 아, 요거는 수익을 꾸준히 봤었어요. 아, 그거는 이 전략 자체가 굉장히 분산되어 있고, 그러네요. 네네. 그 다음에 당연히 그 종목들도 분산되어 있고, 타임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어떤 건 일봉에다 걸고, 어떤 거는 뭐 1시간 봉에다 걸고, 그런 시간들도 또 분산되어 있고 했는데, 그런 수익이 꽤 났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략을 분산한다는 말씀은 이제 각각 그 개발하신 분들의 로직, 예. 그것들을 여러 가지를 채택을 해서 동시에 나눠 산다. 예. 네. 그래서 all weather라고 하는 거는 지금 그 여기 표현해 주신 거로는 그거는 이제 그 유명한 전략인데요. 레이 네네. 달리오 전략인데, 네. 일단 요 얘기 잠깐 하면요. 네네. 미국 펀드 매니저가 대단히 실력이 있잖아요. 보통 그렇게들 생각하죠. 네. 펀드 매니저들 중에서 S&P 500 지수, 그냥 500개의 훌륭한 주식들을 모아둔 건데, 그거를 1년 그 어떤 기준으로 성과가 넘는 사람이 연 8%, 그러니까 8%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요. 아, 네네. 근데 이 사람들이 매년 이기는 게 아니고, 올해는 이런 사람들이 이겼지만은 내년 가면은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 8%가 이 S&P 500 지수를 이기고 이런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수를 그냥 보유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게 좋은 전략이라는 거고, 네네. 워렌 버핏도 그런 얘기 했대요. 그 자기 주거든 부인에게 그냥 S&P 500에다가 뭐 재산의 한 90%는 그냥 그것만 사서 보유해라, 이런 지수 얘기를, 펀드에다 예. 넣어라. 네. 그렇게 한 것처럼 이게 지수를 보유하는 것 자체가 분산 좋은데, 투자를 쉽게 하는 방법이네요. 그렇죠. 네. 500개에다 분산하는 셈이니까. 예. 네. 네, 그것보다는 주식뿐만 아니고 채권도 들어가고 원자재도 들어가고 금도 들어가고 뭐 식량 ETF라든지 이런 것들도 들어가서 모든 어떤 그 자산군에 대해서 부동산도 물론 들어가고요. 골고루 이렇게 투자하는 거, 이런 거가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인데, 그런 게 더 좋고 안전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중에서 유명한 게 이제 올웨더 전략이고. 네. 그러니까 그 대상을 다양하게 모든 자산에 다 분산해서 하는 그 올웨더 전략, 혹은 그 S&P 500처럼 500개 종목 전체에다 뿌리는 효과가 있는 그 지수 펀드 하는 거, 그런 것들이군요. 네. 그래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은, 네. 이 올웨더 전략 자체가 굉장히 좋은 전략인데, 저는 이걸 갖다가 당연히 가만히 안 놔두죠. 저 나름대로 더 개선을 하고 하는데, 크게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런 게 있어요. 특히 채권을 배운 사람들은 좀 알 텐데, 이렇게 경제축, 고성장, 저성장, 그다음에 이제 X축이고, Y축을 뭐 물가, 고물가, 저물가로 나누면 이제 4개의 영역이 생기잖아요. 네. 이 4개의 영역에서 그 좋은 자산군이 따로 있어요. 고성장, 고물가일 때, 고성장, 저물가일 때, 저성장, 저물가, 저성장, 저물가일 때, 그 자산군들 중에서 특별히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다 그렇거든요. 그럼 좀 공부 좀 하시면 되는데, 이런 걸 좀 고려를 해가지고 올 웨더라 하더라도 지금이
고성장 시대인지 저성장 시대인지, 여건에 대해서 고물가로 가고 있는지 저물가로 가고 있는지 그 상황에 맞는 그쪽에 대한 비중을 조금만 더 늘려주면 훨씬 더 좋습니다. 마치 계절로 치면은 봄이라는 계절, 맞아요. 네. 봄, 여름, 계절에 가을, 맞게 겨울이에요. 사계절인데 네.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워낙에 또 시스템 트레이딩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는 여기다가도 약간의 마켓 타이밍을 갖다가 주면은 훨씬 더 좋아지기도 해요. 네.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중요한 말씀 또 네. 다시 한번 짚어주십시오. 아까 그 추수하는 일꾼들 얘기가 또 성경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네네. 그게 뭐냐면은 아침부터 일했던 사람들이 있고 네네. 저녁 늦게 와서 일하기 시작한 사람이 있는데, 음. 저녁 늦게 온 사람들도 예수님 그 비유에 가면은 똑같은 보상을 받아요. 늦게 왔는데도. 네, 늦게 와서 네. 몇 시간 안 했는데도. 그러니까 일찍 왔던 사람들이 뭐라고 막 하죠. 열받죠. 네, 네, 열받고 네. 항의를 네, 하는데, 내가 그렇게 주겠다는데 뭐 너네한테 약속한 거 다 주는데 뭐 불만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도 충분하다라는 저는 그런 교훈이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요 얘기가 내가 지금부터라도 선물 옵션을 해서 돈 벌겠다 이렇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약간 욕심에 휘둘려서 해왔던 여러 가지 나쁜 습관들을 갖다가 그냥 그대로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뭔가 욕심을 좀 버리면서 원칙을 세우고, 원칙대로, 그러니까 뭔가 올바른 방법을 지금부터라도 하는 거가 그게 좋다라는 얘기예요.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방식을 제대로 정립하고 하는 거가 늦지 않다라는 얘기가 추수하는 일꾼들 비유입니다. 네. 굳이 선물 옵션을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네. 이거는 무조건 명심하셔야 되는데, 잘 이룰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오셔야 돼요. 잘 이룰 계획을 수립하라는 말씀은 무슨 사람들은 뜻인가요? 뭐냐면은 선물 옵션 판에 들어오면서 네네. 나는 얼마를 네, 왕창 왕창 벌어보겠다. 벌겠다라는 네. 그런 건데, 급하게 그거는 벌겠다. 네. 자기가 계획 세울 일이 아니에요. 음. 시장이 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얼마를 벌겠다고 계획 세운 것 자체가 일종의 월권 행위거든요. 네네. 그거는 신경 안 써도 되고,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거가 나는 얼마를 몇 년에 걸쳐서 잘 잃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오셔야 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솔직한 심정은 1억을 다 날렸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이렇게 날리면서 배운 것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술안주거리도 많이 생기고 음. 인생도 깊어져요, 사실은. 네네. 그래서 저는 그 1억 그 정도 날리는 거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남들 모르는 그런 트레이딩의 세계를 이렇게 배우면은, 저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손절 같은 거 배웠으면은 내가 인생이 좀 더 편했을 텐데 하는 그런 거. 네네. 그런 교훈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쁜 거 아니라고 봐요. 네네. 그리고 재밌잖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잘 이룰 계획을 세우고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 네. 없으면 이건 목숨하고 관련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세웅지마예요.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즐거우면 즐거울수록 나중에 이것들은 고생할 때도 있겠거니 하고 미리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괴로우면은 지금 이 괴로웠던 이런 어떤 경험들이 나중에는 큰 선물로 돌아와서 그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김윤수 이사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중요한 말씀인 게, 요즘 자산시장,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채권이든 뭐 파생상품 투자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많이 큰 손실을 겪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빚을 내서 그 빚이 커지고 있는, 또 이자율도 높아지고 있는 정말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김 이사님께서 개인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인생 모두 세웅지마다 너무 좋은 일이 있을 때 너무 기뻐하고 흥분하지 말고, 너무 나쁜 일이 있을 때 극단적인 생각하지 말고, 또 이 시기를 잘 지내면 또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가르침 주시라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